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영화 배우는 어떤 배우들이 있어? 뭐 이런 그런 정도의 내용들은 이미 이 GPT-4 버전이나 아니면 뭐 지난 8월에 나왔었던 GPT-5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쌓여 있었던 많은 텍스트들에서 그 훈련을 다 했었겠죠. 그런 텍스트들을 훈련을 했었었기 때문에 뭐 유명한 뭐 영화 배우에 대해서 알려줘 뭐 이렇게 하면 어, 답변을 잘 줄 거예요. 게다가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뭐 이런 질문까지도 하죠. 뭐 예를 할리우드에서 원하는 거냐, 뭐 한국에서 원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적절한 그런 그 문장들을 만들어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GPT한테 현재 시간이 어떻게 되지? 하고 물어보면 자, 지금 제가 현재 시간을 알려줘라고 했어요. 아까 잠깐 그 뭔가 위쪽이랑 조금 달랐던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영화 배우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했을 때 답변을 주는 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을 알려줘라고 했을 때 답변을 주는 과정이 조금 달랐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비나면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비나면부터. 아까처럼 똑같이 질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유명한 한국 남자 배우 뭐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랬더니 바로 답변을 주고 있어요. 네. 한국에서 유명한 남자 배우들 뭐 현빈, 이병헌, 공유, 조인성, 송중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비난부터 시작을 할게요. 현재 시간을 알려줘 이렇게 했어요. 현재 시간을 알려줘 이렇게 했어요. 어, 아까랑 조금 다르네요. 아까랑 조금 다르긴 한데 현재 시간을 알려줄게요. 어느 지역인가요?가 나오고 있어요. 뭐 서울이냐? 전 세계적으로 시간이 다르잖아요. 시간이 다르니까. 아까 봤었던 내용을 다시 보려면 브라우저를 이게 시크릿 모드라고 하는 거고요. 시크릿 모드는 그 대화를 했었던 그 캐시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아까 보셨던 그게 다시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 현재 시간을 알려줘 이렇게 했어요. 어, 아니네요. 아까 잘못 봤나? 어, 웹에서 검색한다라고 하는 게 아까 처음에 잠깐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출처는 어디다라고 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지금 아마 캐시가 어딘가 브라우저에 캐시가 남아 있어서 GPT가 대화한 내용을 우리 문맥을 전달하는 거 했었었죠.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을 다시 메시지 프롬프트에 포함시켜서 다시 질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 그 이전 질문을 기억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웹을 검색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현재 시간이라고 하는 정보는 그 이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훈련이 될 때 훈련되지 않았었던 텍스트였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9월 9일 뭐 시간 16시 45분? 시간 좀 엉뚱하죠? 여러분들? 어, 이상한데 시간이? 네. 어쨌든 잘못된 답변을 주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GPT가 만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GPT는 상당히 멍청한 아이예요. 현재 시간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어, 이런 아이한테 만약에 오늘, 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되지? 하고 물어보면, 네,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뭐 금융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뭐 이렇게 답변을 줘버리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GPT를 이용을 해서 어, 뭐 현재 시간 정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뭔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때그때 변하는 이런 정보들을 답변으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싶어요. 그러면 GPT가 훈련된 내용만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주가다 그러면 그 주가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여기서도 예를 들어보고 있지만 뭐 네이버 금융, 구글 파이낸스, 또 유명한 게 뭐 야후 파이낸스 뭐 이런 데에서는 그 실시간 정보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걔네들은 API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하면 그 함수를 호출하면 그 정보를 보내주는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함수들을 공개를 해요. 뭐 야후 파이낸스도 그렇고 뭐 네이버 금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뭐 그 개발자 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질문을 조금 다르게 던져볼까요? 야후 파이낸스를 사용해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알려줘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아예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모바일 앱을 통해서 주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상투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 GPT가 호출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메시지 프롬프트를 만들면서 메시지 프롬프트에다가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네가 필요하면 호출해도 돼. 라고 함수를 전달해 주게 되면 사용자의 질문을 GPT가 이해를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내기 위해서 만약에 함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GPT에서 리스판스를 줄 때 이런 함수가 필요해라고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함수의 리턴 값을 제공해 주면 돼요. 그러면 GPT가 그 우리가 제공한 리턴 값을 가지고서 적절한 문장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래서 그게 이런 그런 방법을 펑션 콜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GPT가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펑션 콜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GPT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그런 펑션들을 많이 제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모든 함수를 다 제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GPT가 약간 일반적인 제너럴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GPT를 이용한 어떤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요즘 그런 거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주위에 있어서 그 작년 재작년 의대 그 증원 때문에 전공의들이 많이 대학병원에서 사직을 하고 병원 의사들이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진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차트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공의들이 없어가지고 차트를 작성할 의사들이 없어가지고 그 시장을 치고 들어간 회사가 있었대요. 네. 그 진료기록부가 정상에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 차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특화된 서비스를 병원에 납품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필요한 함수들은 그 특화된 서비스에 필요한 함수들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GPT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런 함수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사용자로부터 어떤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질문에 이런 함수가 필요할 것 같으면 얘기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GPT는 자기가 필요한 함수를 우리가 제공하는 그 툴체인이라고 그러는 우리가 제공한 툴체인 안에서 함수들을 선택을 하고 이런 함수, 그런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GPT가 자기가 훈련되지 않은 그런 텍스트들에 대한 답변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GPT의 기능을 그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오후 이번 시간부터 해서 오늘 다뤄볼 생각입니다.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런 기법입니다. 네, 뭐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새로운 주제로 가니까 패키지를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RC 밑에서 New 패키지 선택해 주시고요. 패키지 이름은 랩 7번이라고 할게요. 7번.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좀 잘못 만들었어요. 지워버리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선 그 간단하게 그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메인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할 거냐면 현재 시간을 알려줘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파이썬 파일을 만드시고요. 파이썬 파일을 만드시고 이름은 펑션 콜링이라고 하겠습니다. 콜, 펑션 콜이라고만 할게요. 네, 비어있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구조는 메인 함수 그리고 메인 함수는 메인에서 호출하는 구조로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할게요.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가 GPT랑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만들어 봤었죠. 콘솔 창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봤었었고요. 또 한 번은 우리가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브라우저에서 슈팅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만들어 봤죠. 근데 콘솔 창이 일단은 구현하기가 쉬우니까 콘솔 창으로 여러 번, 그 GPT와 여러 번 대화를 할 수 있는 챗봇을 먼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그 메인에서요. 메인에서 음, 클라이언트를 먼저, 클라이언트는 따로 안 만들어도 되고, 클라이언트를 여기서 만들고 가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하고서 오픈 AI 객체를 생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PI key는 get open AI API key. 그 다음에 초기에 사용해야 될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네. 처음에 만든 거는 오픈 AI 객체를 생성을 한 거고요. 얘가 있어야 모든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이 클라이언트를 가지고서 저희가 만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초기 메시지. 가장 처음에 시작할 메시지가 있겠죠. 초기 메시지. 프롬프트. 프롬프트. 시스템만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메시지스라고 만들고요. 메시지스 안에는 딕셔너리를 하나만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는 롤은 시스템 역할을 부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어떤 역할이다. 네.
뭐 가장 일반적인 역할이 뭐 비서다.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비서다. 뭐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유능한 음, 비서다. AI 비서다. 음, 뭐 이런 정도로 초기 메시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대화를 주고받을 겁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을 거니까 무한 루프로 만들어야 되겠죠. 무한 루프를 만들고서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조건의 그 루프를 끝내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대화를 주고받을 거예요. 그래서 무한 루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while 주로 이렇게. 여기서는 입력을 받을 거예요. 사용자의 입력을 받으려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이렇게 하면 입력하세요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입력하세요 이런 뜻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종료하는 조건을 주셔야 돼요. 종료하는 조건을 주셔야 되는데 어, 저는 종료 조건만 주지 않을 거고요. 두 가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인풋이 비어 있는 메시지, 비어 있을 때, 그러니까 한 글자도 입력이 되지 않았을 때, 않았을 때, 여기다가 스트립까지 할까요? 스페이스바를 막 누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스트립까지를 할게요. 스트립은 뭐예요? 그 앞뒤 공백들을 다 잘라버리죠. 앞뒤 공백들을 다 잘라버리니까 스트립까지 하면 그래서 공백을 제외하고 아무런 입력된 게 없으면 자 이때는 continue를 할 거예요. continue. 이거는 다시 루프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죠. 루프를 다시 반복하겠다는 뜻이죠. 루프를 다시 반복한다는 얘기는 다시 while로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출력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출력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유저 인풋 여기서 스트립 이렇게 이라고 할게요. 스트립 이 값이 만약에 엑짓이랑 같으면 요거는 종료 조건. 그래서 여기서는 브레이크를 이렇게 얘는 무한 루프를 종료한다는 뜻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게 되면 무한 루프 들어갔겠죠.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생성이 벌써 됐고요. 생성이 됐고 초기 메시지는 만들어졌지만 사용한 적은 없어요. 무한 루프니까 input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은 뭐냐면 이 조건은요. 지금 여기가 입력 상태인데 사용자가 빈칸을 몇 개를 입력하든 상관이 없어요. 글자만 안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알파벳이나 특수문자나 숫자나 이런 글자만 안 들어가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뭐 하겠다? 컨티뉴니까 다시 올라가겠다. 다시 올라가면 다시 인풋을 보여줘야 되죠. 그게 여기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뭔가를 입력했으면 비어있는 문자를 아니고요. 그리고 입력한 내용이 엑짓이 아니죠. 그럼 다시 올라가서 다시 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입력한 내용이 엑짓이다. 그러면 종료가 돼요. 엑짓을 입력할 때에도 빈칸을 막 입력한 다음에 엑짓. 그리고 빈칸을 막 입력을 했어요.
그래도 종료가 되게끔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스트립을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트립을 한다는 얘기는 입력한 문자열 앞에 있는 앞쪽에 있는 빈칸들, 그 다음에 그 입력한 문자 뒤쪽에 있는 빈칸들, 그러니까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페이스바나 탭이나 그다음 뭐 줄바꿈 뭐 이런 것들, 그런 그 문자열의 앞과 뒤쪽에 있는 공백들을 제거하겠다라는 게 스트립이고요. 스트립이고, 그래서 실제로 입력한 문자열은 이만큼의 문자열을 입력한 거지만 앞뒤에 공백을 다 제거해버리면 남는 거는 엑짓이라고 하는 것만 남죠. 그렇게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우는. 그래서 사용자가 어, 공백을 넣더라도 그 공백들은 다 잘라버리고 입력한 단어만 봤을 때 엑짓이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while 루프를 계속할 것이냐 멈출 것이냐를 지정한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오픈 AI 클라이언트나 메시지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자, 컨티뉴가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되지도 않았다면, 여기에는 뭔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고,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추가를 해야 될까요? 메시지의 롤은 유저로, 컨텐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으로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요청을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들여쓰기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 if랑 같은 라인입니다. if랑 같은 라인에서 컨티뉴나 브레이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messages라는 곳에다가 append를 할 겁니다. 메시지는 리스트죠. 리스트에 append를 할 때는 GPT를 이용할 때는 딕셔너리를 어펜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딕셔너리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건 딕셔너리라는 뜻이에요. 딕셔너리라는 뜻이고,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를 가져야죠. 키와 밸류인데, 키는 역할이라고 하는 키. 그리고 이거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니까 유저. 그 다음에 내용은 컨텐트라고 하는 키로 사용을 하죠. 여기에 넣어줄 내용이 유저 인풋입니다. 여기 유저 인풋에 입력된 문자열을 밸류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메시지를 추가를 했으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클라이언트 요청을 통해서 보내면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response라고 하는 변수를 쓸 건데요. 요거는 제가 함수로 만들게요. get GPT response. 한번 우리가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만들었던 그런. 얘한테는 클라이언트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만든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response.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 리스판스 하고서 리스판스를 출력해 보면 그 어떤 응답이 왔는지, 어떤 답변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직은 문제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리스판스가 그 다음 인풋으로 들어갈 때 어펜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이 함수를 먼저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 가서 만들까요? 여기 가서 F. 함수 이름은 뭐라고 만드시면 돼요? 얘랑 똑같은 이름으로 함수 이름을 만드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아규먼트 몇 개를 전달했어요? 두 개를 전달을 했죠. 그럼 여기 파라미터 몇 개 선언하셔야 되냐면 파라미터 두 개 선언하셔야 돼요. 이런 함수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이런 함수만 있으면 이런 함수만 있으면 여기가 에러가 나지 않겠죠. 그리고 얘는 뭔가를 리턴해주는 함수여야만 합니다. 뭔가를 리턴해주는 함수여야 되고요. 네. 자, 이제 이 안쪽에서는 이제 저거를 해주는 코드를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실제로 리스판스를 리턴 받으면 되는데, 리스판스 리턴 받을 때는 클라이언트, 챗, 그리고 컴플리션을 create,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델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모델은 GPT-4o mini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essages, 똑같이 messages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리턴을 할게요. return, response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전에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response 점 choices 그 다음에 인덱스 0번 그리고 여기에 메시지가 있고 여기에 컨텐츠가 있다.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어, 근데 리스판스 자체를 그냥 리턴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거를 하는 이유는 그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직접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직접 리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판스 안에는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 안에는 message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 안에는 다시 컨텐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그 GPT가 만들어준 답변은 이 컨텐트가 답변이죠. 컨텐트가 답변인데 얘만 한 게 아니라 얘를 자체를 리턴하는 거고 네, 이렇게 리턴 값이 있으면 여기서 리스판스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리스판스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저희가 대화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화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음, 그 여러 번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됐어요. 자, 한번 볼까요? 완성을 시킬까요? 완성시키고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판스가 왔죠. 리스판스가 왔으면 그 다음 대화를 위해서 메시지에 추가를 해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무엇을 추가를 할 거냐면 메시지스에 어펜드를 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를 어펜드를 하셔야 되는데 딕셔너리 자 얘는 뭐 때문이냐면 그 채팅 챗봇에서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기억해서 그 문맥에 맞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GPT가 대답해준 내용을 딕셔너리로 메시지스 안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롤을 어떻게 했었냐면 비서가 보내준 거니까 어시스턴트라고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여기서는 리스판스가 이렇게 컨텐츠만 리턴을 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리턴을 했죠. 전체를 다 리턴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거를 해주셔야 돼요. response, choices, index 0번, message, content까지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user 하고서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사용자가 다시 입력을 하겠죠? 음. 그 다음에 질문을 메시지에 포함시키겠죠? 그리고 GPT 답변을 받아요. GPT 답변을 받았으니까 답변을 출력을 해줘요. 답변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답변은 여기다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받아요. 자, 이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아마 똑같은 구조 우리 만들었었던 적 있어요. 그죠? 자, 실행하겠습니다. 안녕 해볼까요? 자, 코드를 보시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메시지의 컨텐트로 추가가 됩니다. 메시지의 컨텐트로 추가가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어요. 답변은, 답변은 chat completion이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뭐, chat completion의 아이디도 있고요. 그 다음에 choices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choices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대괄호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리스트란 뜻이에요. 이 리스트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 대괄호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대괄호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GPT가 보내준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뒤쪽은 이 컴플리션 대화 완료라는 객체죠. 대화 완료라고 하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다른 속성들이에요. 대화 완료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대화 완료는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무슨 타입의 객체냐? 그 다음에 서비스 티어는 어떤 서비스 티어냐? 뭐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고 유시지는 얼마를 쓰고 있고 아마 여기에 사용된 토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컴플리션 토큰은 몇 개가 사용이 됐고 프롬프트 토큰은 몇 개가 사용이 됐고 토탈 토큰은 몇 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걸로 비용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API 사용 그 비용이 지불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출력한 게 이 내용이고요. 메시지를 어펜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를 어펜드 한 거냐면 리스판스가 있죠. 초이시스에 얘가 초이시스죠. 첫 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원소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 원소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보시면은요. 첫 번째 원소는 초이스라고 하는 객체인데 피니쉬 리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인덱스가 있고 뭐 로그 프롬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는 chat completion 메시지라고 하는 타입의 클래스고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컨텐츠가 있습니다. 컨텐츠는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거예요. 아마 이 내용은 이 컨텐츠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아마 답변 주는 게 뭐 저는 AI 비서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화면에 만약에 우리가 챗봇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화면에 보여줄 내용은 이것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이렇게 큰 객체 안에서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 안에서 컨텐츠를 찾아서 출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은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비서가 이런 컨텐츠를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를 메시지에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문맥에 맞는 그런 대화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현재 시간 정보를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시간은 뭐야? 라고 물어볼게요. 혹시 현재 시간 정보를 물어봤을 때 컨텐트 부분 찾아보세요. 컨텐트 부분. 현재 시간 정보가 컨텐트로 온 분이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네.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챗 GPT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때에는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시간 정보를 만들어서 주긴 줬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는 현재 시간 정보에 대한 거를 받으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제공할 수 없다. 사용하고 있는 시계 봐라. 라고 답변을 주고 있어요. 뭐, 다른 도시에, 만약에 여기에서요, 제가 도시 이름만 한번 써볼게요. 런던, 문맥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군요. 런던에 대한 설명만 나오거든요. 그죠? 네. 그 이전에 현재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 지금 기억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실제로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주고받고는 있습니다. 메시지를 저희가 출력은 안 해봤지만. 영국에 대한 그냥 소개고, 만약에 런던의 현재 시간, 런던 현재 시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답을 못할 거예요. 현재 시간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 된다. 인터넷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도시들도.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채팅을 할 수 있는 환경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끝났죠? 네. 자,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구조를 지금 만든 거고요. 그 GPT랑 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딱 한 가지 특화된 기능, 현재 시간이라고 하는 특화된 기능만 사용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얘를 할 수가 있나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걸 하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수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려면 함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util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하시고요. 패키지는 같은 패키지 사용하겠습니다. 랩7번 밑에서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파이썬 파일은 uti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util. 밑에 또 utils가 있기는 한데, 타임 util이라고 할까요? 타임 util. 시간에 관련된 거여서 타임 언더스코어 util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가장 간단하게 현재 시간 정보 얻어오는 방법 만들어 볼게요. get current time 이렇게 만들게요. 현재 시간 정보를 얻어오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datetime.now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datetime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이 이름 가져오기라고 하는 거죠. 하시면 datetime 이렇게 가져오도록 여기 임포트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를 로컬로 가져오기 하지 마시고 이 이름 가져오기를 해주세요. 밑에 있는 거 이 이름 가져오기를 하시고 데이트타임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파이썬이 데이트타임이라고 하는 모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데이트타임 모듈에 데이트타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에서 now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시면 현재 시간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게 현재 시간 정보. 근데 만약에 이 현재 시간 정보를 문자열로 만들고 싶으시면 string f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현재 시간 정보를, 자, 여기까지가 현재 시간 정보예요. 현재 시간 정보를 원하는 문자열 포맷으로, 원하는 문자열 포맷, 형식, 포맷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게 스트링 F타임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포맷을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돼요. 포맷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대문자 Y는 연도를 네 자리를 쓰겠다는 얘기고요. 소문자 M은 월, 그 다음에 소문자 D는 일, 연, 월, 일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H는 24시간 단위를 의미하고 대문자 M은 미니트, 분을 의미하고요. 대문자 S는 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 월, 일, 시, 분, 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리턴할 거예요. 이 함수가 제대로 동작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메인 함수 만들게요. def 메인. 메인에서 print get current time. 우리가 만든 함수죠. 얘를 호출하면 문자열을 리턴해 줄 거고요. 문자열을 콘솔창에 출력해라라는 뜻이죠. 그죠? 자, 이거는 메인을 만든 것 뿐이고요. 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또 실행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if main, mai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모듈을 실행시키시는 거예요. 타임 유틸이라고 하는 이 모듈을 실행시키시는 겁니다. 여기 실행하시면 돼요.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F10입니다. 2025년 9월 9일 14시 18분 48초.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58초. 다음에는 19분으로 바뀌어 있겠네요. 이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함수는 아규먼트가 없을 때 얘는 시스템의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되고 있는 PC에서 정보를 가져오게 돼요. 우리가 이 함수를 방금 만든 이 함수 메인도 아니고요. 메인도 아니고 메인은 얘를 테스트하기 위한 함수인 거고요. 얘를 우리가 GPT한테 제공할 수 있으면 그리고 GPT가 얘를 언제 호출해야 될지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판단 내릴 수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챗봇은 현재 시간 정보를 리턴할 수 있는 답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챗봇이 됩니다. 그런 기능을 펑션 콜링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펑션 콜링을 사용할 준비까지만 했고요. 준비까지만 했고 이거를 앞에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유틸에 있는 함수를 앞에 있는 이 챗봇에다가 연결하는 작업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다 잘 되시죠? 네.